안녕하십니까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. 7월 27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. 3대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는 했는데 이 S&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세로 할 만한 한 0.2%가 조금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긴 했는데요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.1%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. 거의 뭐 강보합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어쨌든 사상 최대치에서 0.08% 정도 올랐으니까 뭐 사상 최대치인 거는 맞습니다. 장중 차트를 보더라도 S&P 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뭐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뭐 이런 차이가 발생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. 어제 뉴욕 증시 키워드 4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실적 기대감, 두 번째는 FOMC 경계감, 세 번째는 중국 이슈, 네 번째는 상품 가격 강세,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씩 말씀드릴게요. 실적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번 주에 대형 테크 기업들 실적이 일제히 발표가 됩니다. 뭐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근데 뭐 오늘도 나온 기업 실적들은 전반적으로 괜찮기는 했는데 뭐 실적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약화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상승세는 조금 더 이 강세가 좀 덜했던 것 같고요. 두 번째 이슈였던 FOMC 경계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ECB가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. FOMC에서도 어떨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있긴 합니다. 물론 아직 이번 주에 뭐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별로 없고요. 이번 주에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. 다만 8월 달 정도에는 그래도 뭐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거를 앞두고 어떻게 얘기할지를 모르겠으니까 좀 경계감이 있는 것 같다,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어저께 조금 상승하고 나스닥의 뭐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역시 작용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이슈는 중국 이슈인데 중국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. 어제 한국 시장 보면은 뭐 시작했을 때는 플러스였는데 뭐 중국, 홍콩 증시 개장하고 나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중국이 이 몇 가지 이렇게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뭐 사교육하는 업체들이 영리를 제한하겠다,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IT 기업들이 뭐 보안 이슈라든지 반독점 관행 뭐 이런 것들 해결해라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. 중국 정부가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얼마나 더 늘릴지 모르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뭐 당연히 한국도 안 좋았고요. 중국이나 홍콩 증시도 안 좋았던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뉴욕 증시에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역시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. 이게 뉴욕 증시가 초반에 하락세로 출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마지막 이슈는 이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. 특히 구리 가격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가격 기준으로 한 4% 정도 올랐는데요. 뭐 몇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. 영국에서 확진자가 좀 감소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고 뭐 중국에서 홍수 이슈가 있어서 뭐 공급망에 차질이 벌어졌다,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.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은 뭐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에너지와 소재 업종 강세를 이끌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다우와 S&P 500이 나스닥에 비해서 더 강세를 보였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어저께 나스닥에 비해서 S&P 500과 다우지수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,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종목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테슬라가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.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. 뭐 여기다가 내용도 좋았는데 지금까지는 탄소 배출권 때문에 순이익이 잘 나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순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. 테슬라는 한 2%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추가적으로 2% 정도 더 오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은 상황이고요. 두 번째로는 하스브로라고 이 완구 제조하는 업체 주가가 좋았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경기가 재개되고 이게 소비가 좀 개선되면서 아이들용 완구들
업무들 수요도 늘어났고요.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사업부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전체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하루 만에 11%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만큼 소비재 쪽이긴 하지만 실적 잘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기업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. 세 번째로는 이 상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. 관련 기업들 다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.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광산업체라든지 알코아 같은 알루미늄 업체라든지 US 스틸 같은 철강 업체라든지 전반적으로 금속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요.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, 중국 기업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. 알리바바, 텐센트, JD.com, 핀듀오듀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. 여전히 좀 중국과의 이슈는 조금 더 있을 것 같다. 이 정도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굉장히 아침부터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물 많이 마시고 건강 계속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는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